안녕하십니까. 주식밖에 모르는 남자 주모남TV의 주모남입니다. 관심 종목 도장 콱 찍을 수 있는 종목 네페스 가지고 왔습니다. 네페스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한 게 버텨야 하고 꾸준한 투자 그것만 살기 요걸로 요약을 했는데요.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 2022년 4월 4일이고요. 첫 번째 실적 체크입니다. 실적에는 다양한 매출액, 매출효과 등등이 있는데요. 일단은 네페스는 2021년 처음으로 4,100억을 달성을 해서 매출액을 4천억을 처음으로 넘었습니다. 거기에 매출 원가는 77.97%로 3,200억 정도 사용을 하였고요. 판관비는 1,085억 정도 25.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요 적자인데요. 향후 이 적자가 흑자로 돌아서면 주가 상승이 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연구개발비는 14.64%로 612억을 사용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원재료 매입액은 21.3%로 891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매출액이 이제 처음으로 4천억이 넘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적자다. 하지만 흑자로 돌아왔을 때 주가 상승이 있을 거다. 첫 번째 예상을 해줄 수가 있고요. 네페스 전체 사업 부분별 수출과 내수를 보면요. 일단 네페스 외 네페스, 네페스 야드, 네페스 LED 등등이 포함된 건데요. 일단 87%가 반도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반도체를 좀 따졌을 때 거기에 68%가 수출이고요. 32%가 내수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전체를 따졌을 때 수출이 64%, 내수가 36%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네페스 그룹만의 지역별 현황과 사업별 매출을 보면요. 국내가 85%, 나머지 일본, 미국, 대만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고요. 사업부 매출 보면요. 반도체 2차전지, 전자재료, 기타가 있는데요. 반도체가 84%를 차지한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유형자산과 설비 투자를 통해서 이 네페스 그룹이 이제 여기에 투자를 하느냐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토지가 19년대 68억에서 106억으로 뛰었는 걸 볼 수 있는 것을 보아 토지에 대해서 투자를 했다 예측해 볼 수가 있고요. 건물과 구축물을 보면요. 14년대 572억인데 15년에 683억을 봤을 때 건물에 투자를 했고 19년 465억에서 955억으로 뛴 것을 봤을 때 또 건물을 투자했구나 구축물에. 그리고 기계장치는 15년, 17년, 이어서 19년, 20년, 21년 이렇게 이제 5개년도 투자를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차량 운반구도 투자를 했고 16년도에 기타 유형 자산은 눈에 띄게 발생했던 게 20년 이후,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은 14년에 한 번, 그리고 19년부터 21년까지 쭉 투자했는데요. 이제 크게 눈으로 봤을 때 2020년도에 투자가 엄청나게 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형 자산은요, 이제 공장을 갖고 있는 토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충북 음성, 그리고 충북 청원, 충북 계산군, 경북 칠곡군 이렇게 총 합쳐서 이제 평수는 43,636.8평을 갖고 있는데요. 잔고 금액은 151억, 그리고 공시지가는 150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투자 부동산은요, 되게 특이하게 서울 서초구에 이 토지가가 8억이 넘습니다. 반면 건물은 1억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비싼 땅에 건물을 갖고 있는 투자 부동산을 약 9억 정도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융자산, 금융이자 부채 비율을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유동금융자산, 비유동금융자산 합쳐서 3천억. 하지만은 이 금융부채가 6천억으로 관계로 3,753억으로 금융부채가 더 많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융이자는 66억이 발생하지만 금융이자 비용은 143억 발생으로 이제 76억을 이제 금융이자 비용을 더 내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은 314.08%인데요. 이건 향후 이유가 있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입금 및 사채를 보면요.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인데요. 이제 단기 차입금에 산업은행을 똑 떼어서 이제 구분을 해놨는데요. 아무래도 국채은행 격인 산업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이자가 낮지 않았나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단기 차입금의 52.7%가 산업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해줬고요. 이제 이자 단기 차입금의 이자를 20억 정도 냈는데 거기서 47.8%를 산업은행에 납부를 한다. 장기 차입금은요 총 장기 차입금 합계 금액에서 71.6%가 산업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해줬고요. 거기에 이자 64.9%를 납부를 하는데요. 이제
단기와 장기를 합쳐서 67% 정도를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해줬고요. 총 이제 1년에 64억 정도 납부를 하는데 거기 이자의 59.6%를 산업은행에 납부를 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 단기 차입금에 대한 상환 계획은 5년 동안 2,441억 원 정도, 즉 85.1%를 이제 갚는다고 이제 계획을 세워놨고요. 반면에 이제 이 사채는 1,548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사채 합쳐서 4,418억 정도의 이런 빚을 내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5년 안에 2,441억 정도 갚는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산 능력 및 재고 자산을 보면요. 평균 가동률, 반도체는 77.4%, 전자재는 28.7%, 그리고 2차 전지는 90.1%로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이제 재고 자산은 점점 늘고 있다. 이 재고 자산의 종류가 다양한데요. 상품은 이제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품은 판매 목적으로 직접 제조한 생산물, 제공품은 아직 제조 중인 미완성 제품, 원재료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매입한 재료, 저장품은 소모품 등 기타 저작물, 미착품, 재고자산 주문하였으나 아직 운송 중에 있어 도착하지 않은 재고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건비는요, 2020년, 2021년 따졌을 때 일단은 583명에서 663명을 늘었고요. 그래서 평균 연봉은 5,570에서 5,940으로 늘었는데요. 총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 및 여비고통비, 이 인건비 명목으로 나가는 게 대략 92억 원으로 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업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사업 부분을 들어가서 자회사 지분을 한번 봐야 됩니다. 네페스는 네페스 아크를 55.09%, 네페스 라웨는 83.33%, 야드는 96.86%를 갖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자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관계,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는 이병구 회장을 비롯하여 이제 밑에 처, 자녀 등등 해서 25.71%를 네페스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네페스에 가고자 하는 방향은 풀 턴킨 솔루션입니다. 후공정 쪽에 자기들이 모든 걸 담당하는 게 네페스의 미래이자 꿈이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아주 좋고요. 일단은 웨이퍼 레벨 패키지에서 네페스 라웨가 담당을 하고요. 프로브 테스트는 아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백엔드 애셈블리, 마지막 이 조립을 네페스가 하고 파이널 테스트가 아크가 담당을 한다는 것을 이 구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네페스와 네페스 라이가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요. 플립집 범핑 부분, 그리고 웨이퍼 레벨 패키지를 네페스 삼성 담당을 하고 있고요. 팬아웃 패키지는 네페스 라웨가 담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범핑은요, 이 솔더 범핑, 이렇게 볼처럼 올라오는 솔더 범핑과 이 필러 범핑인데요. 미세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걸 한없이 위에 있는 솔더 범프를 한없이 작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기술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구리로 기둥을 세우는데 이 기둥을 미세하게 하면 할수록 이 기술력이라는 거죠. 미세화가 더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구리 구동을 세워서 위에 솔더볼을 만드는데 이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미세화에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원을 했을 때 보시면 알겠지만 볼의 크기가 작아져 단자 간의 거리가 감소가 되고 범프 접속부의 전류 밀도와 열에너지 밀도가 증가를 하고 공정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이 기둥을 만들어서 하는 건데요. 구리 기둥을 세우고 솔더캡을 씌우고 전기 도금을 하는데 칩과 기판 사이 거리가 감소하지도 않고 훨씬 미세한 칩 접속이 가능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트렌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미세하는데 일조를 한다. 그래서 이런 범핑 사업부를 이제 네페스가 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팬인 웨이퍼 레벨 패키지인데요. 이런 칩 내부에 딱 맞게 규격에 맞게 팬인 웨이퍼 레벨 패키지고요. 칩보다 주변 많잖아요. 이를 통해서 입출력 단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데이터가 오갈 수 있는 데이터 도로가 넓어지겠죠. 이것은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로 네페스 라웨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래 트렌드는 이 팬아웃이지만 어쨌든 현재는 요것을 많이 사용한다. 팬인 웨이퍼 레벨 패키지를 많이 사용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팬인 웨이퍼 레벨 패키지의 PMIC를 네페스가 주로 담당합니다. 이 PMIC는 전력 반도체로
반도체 칩에 필요한 전압 등을 복합적으로 제어하는 역할인데요. 디스플레이 PMIC, SoC PMIC, 카메라 PMIC 등 많이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갤럭시 S20을 보면요, 엄청나게 많은 PMIC가 들어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PMIC 부족, 가격 인상, 양증은 반도체 사업부의 PMIC가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부족하다고 지적되는 게 PMIC가 부족하죠. 그리고 전력 반도체는 가격이 20에서 40% 올렸다. PMIC의 가격 인상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향후 PMIC의 탑재량이 점점 증대하는데요. 갤럭시 S20 울트라가 PMIC가 8개 정도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이폰 역시도 보시면 알겠지만 7개 정도 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PMIC가 점점 늘고 있다. 즉 PMIC의 수요는 늘고 공급은 부족해서 가격을 올렸고요. 향후 이 수요는 점점점 늘 것이다 생각할 수 있고요. 주주총 이번에 이제 주총에서 재선임을 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LG 반도체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삼성전자 상무, 삼성전자 부상자 이 사람들이 한 번 더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이 되었고 신규 선임이 됐다라는 것으로 생각했을 때 삼성전자의 관계가 끈끈하다. 그리고 정치리 회장 이 사람은 서울대학 물리학 학사, 카이스트 물리학 석사, 미시간 물리학 박사인데 이분은 반도체 이 대한민국의 한근기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17년까지 삼성전자 종합기술 원장 사장급으로 역임을 하셨고요. 네페스 회장 즉 네페스 아크와 라의 회장으로 취임을 해서 삼성전자와 가교 역할을 하고 이 정 회장님은 기술, 사업 전략을 전반을 지휘를 하고 이병구 아들 즉 네페스를 세운 이 이병구 아들 이창우 대표의 후견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이창우 대표에게 반도체에 대한 기술력 그리고 뭐 사업 전략 그리고 인맥들 삼성전자에 관련된 사람들 다양하게 소개시켜 주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삼성전자의 관계는 어쨌든 더 좋아지지 않겠나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페스 라웨에 투자를 했습니다. 네페스 라웨 채무보증, 유상증자 뭐 이런 것 통해서 4,490억인데요. 아까 처음에 봤던 것처럼 단기, 장기 사채합서 4,418억을 사용을 했는데요. 여기서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면 상장을 하지 않을까. 상장하는 순간 이 빚은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장해서 주가 상승, 상장을 통해서 이제 단기 차익금, 장기 차익금 사채에 대한 비용이 들어오고요. 주가 상승에 대한 이득을 얻고. 그러니까 결국 네페스도 네페스 라웨라는 자회사를 설립을 해서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한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향후 상장이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페스 라웨에 대한 이 페나 패키지 기술은 이미 확보가 됐습니다. 네페스가 미국 데카 테크놀로지의 반도체 첨단 패키지 기술을 확보하고 생산 기반을 인수를 했는데요. 인수 내용은 페나 웨이퍼 레벨 패키지 독자 생산 설비 및 라이선스 영업권입니다. 그래서 이 데카 테크놀로지라는 거 볼 수가 있고요. 2020년 1월 31일 날 획득을 했다. 그래서 페나 패키지 기술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으로 문제가 없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생산성이 점점 늘 수가 있다. 그래서 원래는 300, 500, 600 그래서 이를 통해서 페나 패키지 시장은 19년에 1조 7천억에서 23년 3종교 연평균 9.7%의 성장할 수 있는 이 시장에 이제 네페스 라웨가 엄청나게 투자를 받고 성장을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입니다. 이란 시가총액 6천억입니다. 근데 뭐 당기순이익이 뭐 이런 것들이 적자기 때문에 PER 구하는 게 약간 의미가 없다 생각했고요. 고점 48,850원 대비 29,400원이고요. 후공정 풀턴기 방식 그리는 회사고요. 매출은 꾸준하게 늘고 5년간 2,441억을 갚을 계획입니다. PMIC의 가격 인상 수요 증대, 가격 인상 예상이 되고요. 삼성전자의 면밀한 관계, 연평균 9.7%와 성장하는 펜아웃 패키지 시장을 겨냥을 했고 네페스 라웨 꾸준한 투자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썸네일처럼 네페스는 현재 투자를 하고 그리고 주주들 입장으로 견뎌야 됩니다. 근데 정말 그 견디는 게 힘들게 견디는 게 아니고 주가가 빠질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라는 게 실적이 좋아졌다고 바로 오르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주가가 29,000원, 3만원, 4만원, 5만원 퍽퍽 오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그러니까 적자에서 흑자로 달성을 했지만은 주가가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 네페스도 그런 힘이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다른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